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유체의 성질 5번째, 표면 장력과 모세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뭇잎에 이러한 물방울이 이제 이러한 동그란 형태를 이루고 이제 나뭇잎에 붙어 있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제 다음과 같은 소금쟁이가 이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표면 장력 때문인데,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유체의 표면에 그 잡아당기는 힘을 이제 장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용기 속에 어떤 이제 액체 상태의 이제 유체가 담겨져 있고, 이러한 유체의 우리가 분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물 속에 있는 분자는 이제 인접한 분자들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사방으로 이제 인력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이제 유체 표면에 있는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아래쪽 부분은 이제 인접한 동일한 물질의 이제 분자들에 의해서 이제 잡아당겨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위쪽 부분에는 뭐 아무것도 물론 뭐 공기는 접촉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공기의 기체 상태의 분자들과는 어떤 뭐 힘의 관계가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아랫 방향으로는 이제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윗방향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사방으로 작용하던 장력이 이제 소실이 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자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뭐 고체나 또 다른 뭐 유체가 이제 맞닿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소실되어진 부분에는 힘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거의 모든 표면 장력은 이제 뭐 기체나 고체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자유 표면을 가지는 이제 프리 서페이스를 가지는 이제 액체에서 발생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된 어떤 액체가 이제 막의 형태로 있고, 이제 이러한 유막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이러한 유막을 이제 중간에 끊김이 없이 이제 느린다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막의 위쪽에서 바라본 단면을 잘라서 이제 발생하는 힘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일단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힘 F가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유체막도 우리가 두께가 아주 얇지만 뭐 실제로는 아주 얇아서 이 두께를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미소 두께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개의 방향으로 이제 힘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표면 장력은 우리가 장력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일단 일반적인 힘과 같은 동일한 차원의 물리량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시그마 S에다가 실제로는 이쪽 B 방향으로 모두 이제 분포를 해서 이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시그마 S라고 하고, 결국 이제 이 분포력 시그마 S를 이제 길이를 곱해주면 이제 그 값이 바로 이제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방향이 이제 즉 이제 어떤 이 위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분자의 장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 유막 부분과 이쪽 유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표면 장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결국 평형 방정식을 우리가 세어보면, 일단 뭐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F 마이너스 이제 시그마 S 곱하기 B가 힘인데,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E 곱하기 B 곱하기 시그마 S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값이 평형 상태를 이루므로 이제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시그마 S로 정리를 하면 이제 시그마 S는 이제 2B분의 F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얇은 유막에 있어서의 우리가 표면 장력 시그마 S는 이제 다음과 같이 2B분의 F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아랫부분의 W는 이러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일은 힘 곱하기 이제 거리가 되게 되고, 이제 힘은 이제 F인데, 우리가 이제 이 유막에 이제 그 유막에서 발생한 일을 구하기 때문에 다시 힘 F를 이제 우리가 표면 장력과 표면 장력에 대해서 다시 이 식을 토대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2B 시그마 S가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일은 이제 2B 시그마 S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이때 결국 2B 곱하기 델타 X가 결국 이 두 부분의 단면적을 합한 것과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시그마 S 델타 A로도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앞에 이 2B 시그마 S 델타 X로 그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드랍플릿이라고 하면 이제 물방울이고, 이제 에어 버블과 같은 어떤 이제 이러한 그 유막이 하나인 경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눗방울과 같이 이제 내부에도 유막이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힘의 평형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이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변형을 하지 않고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발생하는 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유막에 그 발생을 하는 이제 다음에 2파이 r, 즉 이제 원주 길이 곱하기 이제 이 원주상에 분포하고 있는 표면 장력을 곱하면 이제 이쪽 방향의 힘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압력에 대해서 이제 압력은 실제로는 모든 방향에 이제 이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역학 계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투영 면적에 이제 작용하는 힘으로 이제 대체를 해보면, 결국 이 쪽의 투영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r은 이러한 구의 이제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실제 이제 압력은 우리가 이러한 물방울의 외부에 작용하는 압력과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는데, 결국 실제로 작용하는 압력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의 이제 차이 값이 이제 곱해진 것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두 개의 힘이 이제 같다라고 두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P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 델타 P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내부 압력 빼기 이제 외부 압력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외부 압력 빼기 내부 압력으로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일에 외부 압력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물방울은 이 형상을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형상이 이제 유지된다라는 가정이 우리가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형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내부 압력이 커야 이제 형상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 값이 양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pi-po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값은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델타 p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r분의 2 시그마 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그리고 이러한 물방울의 그 구의 반지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시그마 s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델타 p 곱하기 r 나누기 2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표면 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델타 w 서페이스와 델타 w 익스펜션은 일단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델타 W 서페이스는 이제 표면에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가정이 어떤 이제 표면이 뭐 팽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압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일단 이제 뭐 팽창을 하든 압축을 하든 이제 변형을 한다라고 보고, 따라서 우리가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그마 S 곱하기 dA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A는 이제 9의 건널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시그마 S 곱하기 이제 D 4파이R 제곱이 되게 되고, 결국 이제 4파이R 제곱을 어떤 이제 팽창하는 방향의 이제 거리로 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4파이R 제곱을 먼저 미분하고 이제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결국 8파이R 시그마 S dr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익스펜션은 이제 팽창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폴스 곱하기 디스턴스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힘 F는 결국 이제 우리가 압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델타 P 곱하기 이제 A가 되게 되고, 이제 거리는 어떤 뭐 dr 방향으로 이제 dr만큼 변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결국 델타 P라고 하는 것이 앞서 우리가 R분의 2 시그마 S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하고, A는 마찬가지로 4파이R 제곱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저 식을 정리를 해보면 4파이R 제곱 델타 P dr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비눗방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유막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쪽 부분의 힘이 이제 2 곱하기 2파이R 시그마 S가 되는 부분만 다르고, 이제 이 부분은 동일하고, 따라서 이제 다시 델타 P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앞서는 이제 2 시그마 S였던 것이 이제 4 시그마 S로 바뀐다라는 것만 다르고, 이제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표면 장력 시그마 S는 이제 델타 PR 나누기 이제 4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이란 이제 어떤 관의 지름이 이제 아주 작은 관을 우리가 모세관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이러한 모세관을 이제 유체에 삽입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유체는 다음과 같이 물과 같은 웨팅 플루이드와 그리고 수은과 같은 넌 웨팅 플루이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그 유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액면 접촉각 파이가 그 이제 90도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이제 웨팅 플루이드, 90도보다 큰 각이 나오면 이제 넌 웨팅 플루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렇게 되는 우리가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보면, 이제 그 물과 이러한 고체 용기가 이제 맞닿는 부분에 힘을 우리가 이제 어드히시브 포스라고 하고, 이제 물과 물끼리 이제 그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그 코이시브 폴스라고 하면, 즉 이제 어드히시브 폴스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부착력, 그리고 코이시브 폴스는 이제 응집력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물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를 만났을 때 이런 물 분자끼리의 응집력보다 어떤 부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액면 접촉각 파이가 다음과 같이 그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수은과 같은 non wetting fluid는 이제 어떤 이러한 부착력보다 이제 어떤 유체 내부의 그 분자끼리의 그 응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 액면 접촉각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관을 이제 어떤 유체에 삽입을 해서 어떤 이러한 액면 상승 높이 H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제 물과 같은 웨팅 플루이드는 이제 액면이 상승하는 데 반해서 수은과 같은 물체는 오히려 실제 이러한 프리 서페이스보다 이제 더 낮게
즉 이제 액면이 이제 하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이 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그, 메니스커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물과 같은 유체는 메니스커스의 형상이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제 수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니스커스가 이제 위로 이제 볼록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이제 물과 같은 액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모세관을 삽입을 했을 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실제 프리 서페이스보다 이제 높이 h만큼 상승을 하고, 그때 이제 액면 접촉각 파이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이쪽 상승한 부분에 우리가 무게를 이제 W라고 하고, 이제 관의 이제 지름을 이제 ER이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프리 서페이스 부분에는 이제 표면 장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을 우리가 2πr 시그마 s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 2πr 시그마 s를 우리가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뭐 x축 방향의 힘은 없기 때문에 이제 y축 방향의 힘이 평형을 이루라고 하면 결국 이제 2πr 시그마 s의 이제 코사인 성분을 우리가 분해를 한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제 이 h만큼 상승한 부분에 이제 모세관 속의 유체의 무게는 w고, 이제 그때의 무게는 이 유체의 밀도 곱하기 이제 이쪽 부분이 차지하는 부피 곱하기 중력과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부분의 이제 부피는 이제 파이 제곱 h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을 우리가 F 서페이스라고 하면, 이제 그 힘은 이제 2πr 시그마 s 코사인 파이가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같다라고 두고, 먼저 이제 h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h는 이제 로지 r분의 2 시그마 s 코사인 파이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h를 우리가 커필러리 라이즈,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모세관 상승 높이 혹은 이제 액면 상승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파이 이 액면 접촉각 파이가 만일에 이제 90도보다 이제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90도보다 큰 값이 들어가게 되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제 상승 높이는 이제 실제 우리가 기준 액면으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높이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물에다가 0.6mm의 직경을 갖는 이제 유리관을 삽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액면이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승 높이 h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이고, 이때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제 섭씨 20도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값이 시그마 s와 그리고 접촉각 파이인데, 이제 물론 뭐 문제에서 파이가 이제 주어지면 이제 그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과 공기가 맞닿았을 때 이제 어떤 고체 벽면의 액면 상승각 파이는 이제 거의 0도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파이는 이제 0을 대입을 하기로 하고, 이제 시그마 s 같은 경우는 주어진 온도를 토대로 다음에 대입을 해서 이제 물에 대한 온도에 대한 표면 장력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이제 20도라고 했기 때문에 0.073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값들을 모두 찾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 공식 그 액면 상승 높이 혹은 이제 모세관 상승 높이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이제 뭐 단위 한 사례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제 값을 어차피 지금 우리가 테이블에 찾은 그 표면 장력의 단위가 뉴턴 미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직경의 값만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어차피 SI 단위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0.05 미터가 되게 되고, 우리가 센티미터로 다시 환산을 하면 이제 5.0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만일에 뭐 상승 높이를 더 크게 하려고 하면 결국 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모세관의 직경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혹은 이제 물의 뭐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표면 장력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표면 장력이 클수록 이제 상승 높이는 커지고, 이제 반지름이 또한 클수록 이제 상승 높이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을 더 작게 하고 더 이제 가는 관일수록 이제 상승 높이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물을 더 이제 차갑게 할수록 그 상승 높이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관 현상은 효과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신체의 그 혈관에도 적용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그 추워지면 이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이러한 그 혈류의 그 모세관 높이가 상승함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유량이 커지면 압력도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혈관의 단면적이 축소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도 이제 R이 점점 작아짐에 의해서 이제 H가 커지게 되므로 이제 그러한 경우도 이제 어떤 이제 혈류가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함에 의해서 이제 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